모든 법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법학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법학은 판단은 법률적인 법적 판단을 말해요. 자, 형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행위자, 지금 처벌이 문제되는 피고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내리친 사실이 인정이 돼요.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이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게 형법전을 펴가지고 형법 규정을 적용해서 법적으로 어떤 걸로 평가가 돼요? 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거네. 폭행죄가 성립해서 폭행죄로 처벌한다는 판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때렸다라는 건 사실 인정 문제인 거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표현인 거고 그게 이제 폭행이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 끊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학부에서 막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 뭐 리걸 마인드를 빨리 갖춰야지 뭐 법학 공부가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도 이런 걸 말해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섞어 생각하거든요. 법학을 할 때는 일단 사실이 인정되냐부터 따져요. 진짜 때린 게 맞아부터 물어봐요. 진짜 때린 게 맞아? 때린 게 맞다고? 그러면 때린 게 맞다고 하면 폭행이 되겠네.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냐면 때린 거예요.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추가 사실이 있어요. 때렸는데 이게 그냥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관적 구성요건적 사실로 폭행의 고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렸는데 죽이지는 못한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단순 폭행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살인의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결과가 불발생하였으므로 살인 미수가 성립해서 살인 미수로 처벌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살인이 문제니 모든 법학 케이스는 뭐 유형 불문하고 다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요.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런 걸 얘는 도자기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3천을 쏴주기로 하는 계약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돼요? 매매계약으로 평가된다. 교환계약으로 평가된다.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이 막 달라지는 거죠. 민사도 마찬가지야. 주고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무슨 매매 효과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기로 한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거기에 대한 법적 규범적 판단으로 민법적인 효과 발생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민사 기록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푸는 모든 기록 케이스는 형사 케이스는 다 이걸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기본적인 법학 풀이의 기본이 이거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도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쟁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다시 이제 형사로 와가지고 형사에 한정해서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요. 인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되는 사실, 인정되지 않는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요. 인정되지 않는 건 처벌이고 때린 사실조차 없으면 그건 평가할 거 없으니까 무죄로 그냥 풀어주고 끝이에요. 때렸다는 사실, 인정되는 사실을 가져와서 자, 법적인 판단을 하는 법률 판단 쟁점 그리고 사실이 인정되는지 마인지를 따지는 사실 인정 쟁점. 여러분들이 보는 형사, 변시에서 출제되는 형사 케이스는 이 두 가지를 기본 쟁점으로 해요. 사실 인정 쟁점, 법적 판단 쟁점이다. 제가 말로 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판사가 그냥 피고인 보고 네 인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살인죄, 유죄 이렇게 때려봤자 아무도 납득을 안 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뭐겠어요?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한 결과 이렇게 판단된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리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법학이니까 당장 법률 규정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법 251항을 딱 피면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고 살인이면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데 써 있습니다. 자, 왜 죽였는데 살인죄야?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너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야. 갑이 A를 찔러 죽였다고 형법 규정을 적용해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거가 법리가 되고요. 법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규정이 우선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요. 사람을 살해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는 거다. 살해라는 건 심장이 멈춰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 우리가 판례를 배웁니다. 판결례예요. 그러니까 뭐야? 법원에서 이 규정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해석을 내려준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가고요. 수험적으로 말하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3심, 최종심,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1심, 2심, 3심이에요. 헌법 배울 때 심급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3심이라는 거 구체하게 법원 조직 이런 거 배울 건데 어쨌든 3번 재판받고 마지막에 재판받는 판결 때리는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규정과 그 규정에 대한 해석, 대법원 판례를 인정되는 사실에 적용해 봤더니 너는 살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인 미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일반론, 그리고 실무례 같은 게 들어가요.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실무에서 뭐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규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론. 그래서 법적 판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어디다가 법리를 적용한다고요?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법리를 적용해서 최종적인 판단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법률 판단 쟁점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답안 구성이에요. 자, 법률 판단 어떻게 한다? 자, 답안 목차를 결론만 간단하게 써놓으면 물론 좀 더 세분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적용될 법리를 소개합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다. 형법 250조에 써있다. 이렇게 생긴 거야. 법리를 설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틀은 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안의 검토. 이게 뭐야? 이게 포섭작용. 어떤 포섭? 인정되는 사실을 내가 쓴 법리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타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쫙 법리를 써놓고요. 우리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사안의 경우 실제 우리 사안에서도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A의 심장을 찔렀고 그 결과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렸으니까 앞에 쓴 대로 우리 행위자한테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최종 결론 살인죄로 처벌한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 한 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답안이라는 게 법리를 쓰고 바로 결론으로 점핑하는 게 아니에요. 법리 기재를 했으면 충분한 사안 포섭이 필요해요. 이건 형법도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험에 이런 거 있어요.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했어요. 이런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논하시고 막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법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써있는 긴급체포 요건을 써요. 일단. 그 다음에 사안포섭, 여기 요건이 3개, 4개 잡히거든요. 우리 사안의 경우 이 행위자가 범한 범죄는 이런 범죄고 하니까 1번 요건 범죄의 중대성을 갖췄고 실제로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갑자기 이 피의자가 뛰쳐나와서 갑자기 발견된 거니까 미리 시간적 여유를 영장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긴급성 또한 인정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쓴 요건을 문제에서 주어진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집어넣어서 포섭해서 요건을 갖췄다 구체적인 사안 포섭을 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쓰는 겁니다. 법리, 포섭, 한 줄 결론이에요. 물론 실제 답안을 쓸 때는 결국 포섭을 하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 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목살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묶어 쓸 수 있는 건 묶어 써버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법리 기재, 사안 검토 결론인데 실제 답안 쓸 때 0번이 붙긴 해요. 뭐 목차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보통 이제 답안 쓸 때 뭐 문제점, 문제의 제기, 저 같은 경우 쟁점의 정리라는 표현 좀 쓰는데 뭐 문제점이라고 써도 되고요. 문제의 제기라고 쓰기도 해요. 자, 뭐겠어요? 내가 이하에서 이런 법리 위주로 검토해 쓰겠다라는 키워드를 써주는 거예요. 앞, 뒤에서 논할 메인 쟁점 키워드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살인죄 성부가 문제된다라고 던져주고 그래서 살인죄는 이런 거고 포섭해서 살인죄가 된다. 우리 사안의 경우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써주고 요건 설시하고 요건 포섭해서 된다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두 줄로 던져주고 구체적인 법리 기재, 사안 포섭 결론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주관식 사례 답안의 기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봐요. 이게 다른 시험은 여기서 설명을 끝내요. 답안 작성이.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만 여기가 추가돼요. 자, 일단 설명을 해보죠. 사실 인정을 할 때 근거가 뭐겠어요? 때린 게 맞네, 네가 죽인 게 맞네 인정을 하려면 여기는 아까 법률 판단 근거는 법전을 뒤지죠. 판례를 검색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찔러 죽인 게 맞다,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증거가 들어갑니다. 증거라는 거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라는 표현을 써요. 당장에 찔러 죽이는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찔러 죽일 때 사용된 피 묻은 칼, 거기에 대한 감정서, 국가적 감정서, 그 피가 피해자께 맞다, 일치한다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죠. 찔러 죽이는 현장을 본 목격자의 진술 이런 거야. 증거를 따져봤더니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되고요.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되니까 살인죄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법학 케이스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답안 구성은 지금 안 배워요. 지금 얘기해봤자 뭔지 모르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인정 쟁점이 있고요. 법률 판단 쟁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분들 보는 시험 유형이 사례형 시험이 있고요. 기록형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인정 쟁점을 동그라미 1이라고 하고 법률 판단 쟁점을 동그라미 2라고 하면 사례형 시험은 2만 나와요. 법률 판단 쟁점만 나옵니다. 기록형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만 이거 설명한다고 그랬죠. 왜? 여러분들 시험만 기록을 봐요. 다른 시험은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기록형은 둘 다 나와요. 이거는 시험 유형상 그렇습니다. 사례형 시험 문제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사례형 시험이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시험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쫙 써줘요. 갑이 몇 월 며칠 날 피해자 A의 물건을 훔쳤다. 훔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쫓아오니까 경찰을 때렸다. 경찰이 맞다가 이 인간을 제압해가지고 이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체포를 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2번, 이 경우 이 경찰이 피의자를 갑을 체포한 행위의 적법성을 논하실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례형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써있는 사실이라는 게 뭐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깔아줘요. 이런 사실이 존재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사안에서 문제에 적용될 법리 기재를 잘하고 문제에서 내가 주어진 사실관계를 네가 쓴 법리에 맞춰가지고 잘 포섭해가지고 문제에서 죄책을 물어봤으면 무슨 죄가 성립한다. 적법 위법을 물어봤으면 그 행위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결론을 잘 내봐라 라고 나오는 게 사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은 인정되는 사실을 한 페이지에 쫙 정리해 써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인정할 건 없고 문제에서 깔아주는 사실에 법리 적용만 잘해서 물어보는 걸 답변만 내리면 돼요. 그게 사례형 시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이쪽 답안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기록형은 뭘 준다고요? 기록을 던져줘요. CCTV 영상 캡처본을 줘요. 피해자, 목격자 진술 조서, 써있는 조서 같은 걸 막 줍니다. 그런 기록, 증거 이런 것들을 다 준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찔러 죽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진짜 훔친 사실이 인정되는지부터 논하고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 기록에 들어가 있는 죄 중에. 그러면 인정되는 것만도 추려가지고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할 문제가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소장에 이 사람이 훔쳤다라고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록 분석을 해봤더니 훔친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판단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무죄예요. 무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공소제기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예요. 이 사람이 절도죄로 공소제기가 돼서 검사가 절도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인정 결과 훔친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죄예요. 그게 증거불충분 무죄입니다. 범인이 아닌 거잖아요.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죄로 끝나버리거나 인정이 안 돼서
여기서 인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법리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다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하다요. 문제 같은 걸 본 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실제 기출문제 같은 거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 아 사례형 시험이 진짜 이렇게 나오네? 기록형 시험이 진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사례형은 무조건 법률 판단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답안은 사례 답안은 이 구성을 기본으로 해요. 자 그리고 기록형은 뭐다? 당연히 얘도 나옵니다.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인정되는 사실은 법적 평가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장에 죽였냐 안 죽였냐 사기를 했냐 안 했냐 인정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어떤 문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인정이 안 돼서 무죄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빼는 사실인정 쟁점도 출제가 돼요. 자, 물리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50대 5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시험이 되게 복잡해요. 할 것도 많고 출제자도 그걸 다 알아요. 그걸 충분히 아는 출제자가 다른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도 않는 기록형 시험이라는 걸 만든 취지가 뭐겠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사례형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쪽 답안이 똑같은 쟁점이 출제될 때 사례 답안이 훨씬 더 복잡하게 써져요. 답안 자체가. 쓸 말도 많고. 기록 답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쓰거든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 쟁점만 물어볼 것 같으면 사례형 시험만 봐도 돼요. 근데 출제자가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시험제도를 만든 사람이 기록형 시험을 굳이 제3의 유형으로 출제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는 뭐냐면 이걸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어려워요. 당장에 무슨 들어봤자 이게 머릿속에서 감이 안 오죠? 그만큼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50대 50인데 상대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한 70% 정도의 비중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 똑같은 거라고 이쪽은. 법률 판단 쟁점은 사례나 기록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록 공부를 따로 안 한 사람들도 사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쪽은 쓸 수 있어요. 쟁점만 잘 찾아내면. 어느 정도 답안이 써집니다. 하지만 이쪽 사실인정 쟁점은 정말 여기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검토하는 방법이 여기는 법리지만 이건 증거입니다. 실제로 기록 서면 같은 걸 인용해서 따야 되거든요. 이쪽은 따로 공부를 안 하면 답안 구성 자체가 안 돼요.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상대평가에서 이쪽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